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벌써 또 이른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이에요. 벌써 일요일 06시. 날이 이제 점점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햇빛이 뜨니까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가을이어도 이제 여름 같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득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처리장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멋진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처리장이 줘야겠죠. 멋진 하루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의 그런 루틴이 필요한 것 같아. 아침 루틴, 일상 한 5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들을 그 연구한 그 시간 관리 전문가 그 로라 벤더킴에 따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그런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정해놓고 이제 실천에 옮기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강화되고요. 하루 종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 좋지 않겠습니까?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시하는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다는 그런 아침 루틴인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잠자리를 정리한다. 잠자리를 정리한다. 이게 뭐가 어렵나 싶겠지만은 매일같이 잠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이 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대요. 반도 안 된다. 이 잠자리 정리는 아침의 첫 과업이라고 합니다. 첫 과업이다. 이 첫 과업인데 이걸 해내면은 모든 일이 여러분 쉬워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 잠을 좀 더 자는 게 중요하다고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서두르게 되고 지각을 하죠. 딱 10분만 먼저 일어나가지고 잠자리를 정리한 후 명상해 봅시다. 명상.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신감도 이제 불어나겠죠. 세 번째는 10회 운동을 하는 거야. 10회 운동을 한다. 뭐 스쿼트를 하든 허리 돌리기를 하든 간에 하고 싶은 운동을 딱 10회만 해보세요. 10회만 해보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이제 활성화 되겠죠. 네 번째는 차를 마시는 거야. 차를 마신다.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하네요. 이 반드시 따뜻한 차여야 합니다. 이 따뜻한 차를 마시면 뇌가 각성이 되고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인지력도 개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지력도 개선이 되더라. 5번째는 아침 일기를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기는 저녁에 쓰죠. 하지만 아침에도 일기를 쓰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녁 일기는 정리를 위한 것인데 아침 일기는 열정과 창조를 위한 거야. 열정과 창조. 딱 5분만 아침 일기에 투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 일기. 상당히 매력적일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해준 5가지 이 루틴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상당히 윤택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삼성의 이해를 해볼게요. 야, 삼성전자, 그 휴대폰 이대로 나오면은 대박 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영상이 뜨는데, 9월에 새로운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이제 삼성의 역대급 괴물폰이죠. 갤럭시 S24의 유력 이미지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화제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니까 멋지다. 멋지다.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해외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리는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내년 초에 출시되는 삼성의 그 차기 플래그십이죠. 이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입니다. 해외 IT 유튜버 퍼RMD라고 있어요. 퍼RMD는 내년 초에 출시되는 삼성의 그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 그 퍼RMD는 내년 출시할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의 관련 소식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 영상을 뭐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유튜버가 실제 제품도 매우 유사할 거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뭐 카메라나 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특히 갤럭시 24 울트라에는 티타늄 소재를 채택을 해요.
전작보다 무게가 더 가벼워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티타늄 프레임은 올해 애플이 아이폰 15죠. 이 15의 그 프로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공개된 영상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테두리는 전작과 달리 다소 약간 둥근 곡선형을 보여요. 후면 카메라는 전작 그대로 4개의 물방울 렌즈 탑재되나 이 좌측의 카메라 렌즈들은 전작과 달리 세로로 긴 타원형이 둘러싼 섬 형태의 디자인을 이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3 울트라 비교를 하니까 테두리가 직각에서 이제 완만한 곡선형으로 바뀌고 후면 카메라 렌즈를 감싸는 타원형 프레임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띄고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처음 탑재됐던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서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그대로 탑재될 것 같고요. 다만 3배 줌 망원 카메라의 화소는 전작인 1000만 화소보다 5배 높은 5천만 화소로 바뀐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앞서서 뛰어난 카메라 성능 덕에 괴물폰으로 불렸던 갤럭시 S23 울트라에 이어서 또 한 번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건데 이외 디스플레이는 전작 6.8인치에서 6.9인치로 소폭 커지고요. 화면을 감싸는 그 상하 좌우 테두리는 얇아져 가지고 이전보다 더욱 커진 그 화면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채택할 것으로 유튜버는 예상을 하는데 전작인 갤럭시 S23 시리즈와 최근에 출시된 그 접는 폰 갤럭시 Z5 5세대 이 모델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된 바 있어요.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퍼플, 골드 이렇게 4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23 시리즈는 사전 예약 기간 국내에서 109만 대를 팔아가지고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판매 신기록을 썼는데 차기작 S24 시리즈는 내년 초에 출시됩니다. 애플이 오는 9월 10일 공개하는 아이폰 15 시리즈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인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가 1일에서 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했는데 올해 전시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고 총 48개국에서 가전과 홈 엔터테인먼트, 오디오 통신, 컴퓨팅, 게이밍 등 분야 2,059개 기업이 참가를 했어요. 1,296곳의 전시관을 낸 중국 업체들의 그런 인해 전술이 눈에 띄었고요. 중국의 대표 TV 제조사죠. TCL하고 하이센스는 메인 스폰서 기업으로 나섰고요. 기조연설은 하이센스 그룹의 그 피셔 유 대표하고 화이에에서 본사한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의 조지자오 CEO가 맡을 만큼 중국 비중이 좀 컸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그 최대 전시관을 차린 삼성과 LG는 각종 첨단 기술과 제품을 자랑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모터쇼죠. IAA 모빌리티 23 2023이 5일에서 10일 독일 미넨에서 열렸는데 독일 모터쇼에는 현대차가 불참한 가운데 삼성과 LG전자가 첫 참가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삼성은 처음 참가하는 IAA에서 메모리 그 시스템 LSI, 파운드리, LED에 이르기까지 이 반도체 부분 전 영역의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해요. 스폰서 자격으로 IAA에 첫 참가한 LG전자도 별도 전시관을 마련하진 않았는데 행사 하루 전날 기자간담회 갖고 가전 사업에서 그런 쌓은 노하우를 이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이끌겠다고 비전을 공개합니다. 또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큰 손으로 떠오른 유럽 시장을 잡기 위해서 하나그룹하고 LIG 넥스원이 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에 MSPO 23회 총 출동했네요. 하나그룹은 그 방산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무인하고 육해공 우주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 선보였고요. LIG 넥스원은 항공 탑재 유도무기하고 KGGB 장거리 그 공대지 유도탄하고 뭐 그런 걸 또 비롯해서 뭐 형궁, 신궁 등 지상 유도무기랑 드론 분야 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그 MSPO에 나선 거는 이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 수출 방산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FA-50 경 공격기죠.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수입하는 기본 계약을 통해서 지난해 방산 수출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기업들의 그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로봇 사업을 주목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은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넓혀가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에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자율 이동 로봇 사업을 훨씬 키운다는 계획이에요. 삼성과 하나도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해서요,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에 그 신형 휴대폰에 탑재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랑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 화웨이와 정식으로 거래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경로로 그 자사의 칩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사용됐다는 게 하이닉스 측의 입장이죠. 외신에 따르니까 테크 인사이츠가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해 보니까 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그 D램인 LPDDR5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반박을 합니다. 또 현대차 노사의 또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이 또 난항을 겪고 있네요. 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까지 결의하면서 협상 파행 우려가 높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오는 13일과 14일 각 조 4시간 부분 파업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노조가 이번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또 파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노사는 교섭을 계속 이어가는데 실제 파업 돌입 전 잠정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고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야, 나 이런 거 보면은 참 현대차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조 문제는 앞으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삼성과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